안녕하세요, 리엘입니다. 먼저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영상 초반 그림 초벌 과정에 제 뒤통수가 영상의 반을 차지하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1인 촬영이 언제쯤 적응이 될까요? 혼자 이렇게 촬영을 할 때 가려지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AI 시스템 같은 거 혹시 만들어 주신다면 제가 투자를. 그리고 오늘 그리는 작업은 유화 물감을 사용해서 그려보았는데요. 사용한 미술 도구와 사진의 출처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그동안 저의 본업에 충실하느라 1년 동안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채널을 구독 취소 안 하시고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과 저의 생각들, 그림과 관련된 컨텐츠들 쥐어짜서라도 꾸준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대 졸업하면 뭐 할까? 이건 마치 나의 진로를 중고등학교 이후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그런 데자뷰 현상 같은 찝찝한 느낌이죠. 미대 졸업하면 뭐 할지 정말 고민하다가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의 경험을 나누고 저의 스토리를 통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혹은 이키가이 같은 인생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에 교집합을 찾으라든지, 아니면 요즘 대세니까 NFT, 메타버스 시대에 여러분 퍼스널 브랜딩 하세요. 이런 복잡하고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처럼 특별히 재능도 없었고 좋아하는 일을 찾지도 못했고 취업에 번번이 실패했고 그런 지극히 평범한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것에 대한 작은 해답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미대 졸업하면 뭐 할까? 큰 고민 없이 자기가 원하는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미대를 졸업한 사람들의 진로 방향성을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신의 세부 전공을 살려서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 시각 디자인과를 졸업했으면 시각 디자인 분야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겠죠. 편집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모션 그래픽, VMD 등 많아요. 그쵸? 두 번째는 자신의 세부 전공과 조금 다른 미술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패션이나 산업 디자인 쪽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세 번째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혹은 미대를 졸업했지만 나와는 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뒤늦은 깨달음에 미술 전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로 나눠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 모두 깊게 들어가서 살펴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게 될까요?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하고 실패 없는 지름길이 될까요? 저는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 제가 성공했을까요? 혹시 미대 졸업한 걸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특이하게도 이 모든 부류의 사람처럼 살아봤어요. 시간 낭비, 돈 낭비도 많이 해봤습니다. 저의 세부 전공을 살려서 일도 해보고 그런 전공과는 조금 다른 미술 영역에서도 일을 해보고 또는 정말 미술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도 해봤어요. 원래 제 꿈은 가구 디자이너 또는 텍스타일 디자이너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세부 전공 분야가 가구 디자인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분야로 들어가는 그 문 자체가 좀 멀었다고 해야 될까요? 애초에 그걸 하려고 학과 때부터 준비한 친구들과 당연히 경쟁이 안 됐겠죠. 무튼 저는 가구 디자이너가 되려고
졸업 전에 따로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서 3D 맥스와 CAD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죠? 그 어려운 컴퓨터 그래픽을 배우러 다녔는데요. 참 돈 없는 그 학생 시절에 그래도 뭐라도 좀 해보겠다고, 취업이라도 잘 하겠다고 참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뭐 편의점 알바도 하고 빵집 알바도 하고 햄버거집에서 설거지도 해보고 뭐 열심히 돈을 벌면서 학원비를 벌었습니다. 근데 정말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배웠지만 참 갈 길이 멀더라고요. 역시나 포트폴리오를 1년간 준비해서 가구 디자인과 인테리어 소품 관련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보았지만 참 민망하게도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한 게 텍스타일 디자이너가 되자였어요. 저는 또 학원을 다니면서 학과에서 배우지 못한 실무를 배우고 포트폴리오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너무 설레고 떨리고 무섭기도 하고 참 기뻤어요. 나 드디어 취업했다. 나 회사 다니는 디자이너다. 어릴 적부터 꿈꿨던 멋진 디자이너가 된 기분에 야근과 박봉마저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과 기쁨도 잠시 저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듣는데요. 입사한 지 2주 만에 디자인 부서 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아무래도 우리 업무와 스타일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오늘까지만 일했으면 좋겠어. 라고요. 네, 저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서러운 마음으로 사무실에서 나왔고 너무 부끄럽게도 주체할 수 없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진짜 너무 쪽팔렸고 속상하고 화도 났어요. 옆에 계시던 다른 부서 직원들도 같이 속상해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 그때는 참 어린 나이에 마상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픈 마음을 간신히 추스르고 그래도 입에 풀이라도 붙이고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고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일, 경험을 살릴 수 있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동미술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미술을 시작했던 곳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졸업 후에 그렇게 미술학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앞에서 들으셨다시피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었고 내 꿈과도 별로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더욱이나 취업에 2번이나 실패한 저의 자존감은 뻥 뚫린 싱크홀처럼 그 바닥이 어딘지 모를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졸업 후에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성공적인 길이라 생각했는데 저는 그냥 동네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스스로 참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월급도 돈을 모으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하던 그 미술학원의 원장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재능이 있다 라고요. 내가 칭찬을 받네? 싱크홀처럼 뚫려있던 저의 자존감 속에 무언가 차오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주면서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림 대회에서 애들이 상이라도 타오면 마치 내가 상을 탄 것 마냥 큰 보람을 느꼈어요. 내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이 듣기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미술 학원 일은 더 이상 저에게 잠깐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뭔가 꿈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경험이자 경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좋아하는 일이 되면서 꾸준히 그 일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 주당 35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월급은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참 돈 모으기란 쉽지 않고 빠듯했죠.
아무리 꿈과 목표가 생겼다지만 이 현실의 벽이 좀처럼 낮아지지는 않더라고요. 더욱이나 갑자기 집안 사정도 안 좋아지고 미술학원을 차리고 싶어도 월급 100만 원을 받으면서 돈을 모으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다소 배고픈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쥐구멍에도 벼뜨는 날이 있다고 하는 말이 맞더라고요. 20대 후반 저는 오랫동안 살던 동네를 떠나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미술학원 일을 구하려고 근처 미술학원에 전화를 돌려보았습니다. 근데 한 미술학원 원장님께서 면접을 보자고 연락이 오시더니 저를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그냥 우리 학원 인수하실래요? 라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됩니다. 정말 하고 싶었어요. 권리금 200만 원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한 22명 정도 있어요 라며 저를 설득하시는데 월세 100만 원에 보증금 2천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수중에 보증금 2천만 원을 충당할 돈도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제 인생 첫 붕붕이 한 800만 원에 팔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제 인생 첫 붕붕이를 중고나라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보증금을 좀 보태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회다라는 생각에 얼른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미술학원에서 일해보고 배운 것들을 경험 삼아 저는 잘 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5년간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교습소를 운영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져서 도저히 혼자서는 아이들을 티칭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아이들 그림이 너무 좋다고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그런 학원으로 입소문이 납니다. 그렇게 제 학원 매출이 800만 원 정도가 되면서 저는 웬만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보다 적게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참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뿌듯한 성과를 읽어냈습니다. 버텼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나를 지탱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우선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꿈과 목표? 그런 거 처음부터 없어도 돼요. 혹자들은 정말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지속 가능한 일을 하려면, 정말 성공하려면 너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그리고 즐겨야 한다.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 분들도 처음부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후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다리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미술 학원이었어요. 우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내가 잘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 그 안에서 저는 성과를 이뤄냈고, 그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에 지금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좀 다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미대를 졸업하고 당장 좋아하는 일이 뭔지 꼭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일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 좋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하지만 이거 내가 좋아하는 일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성과를 내고, 그 안에서 내가 성취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무언가 성과를 이뤄냈다면 저는 반드시 좋아하는 일을 해서도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 저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잘 하는 일이 되면서 그 일이 좋아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만 여러분께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내가 미술과 관련된 일에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미술을 전공했어. 근데 전공을 하고 졸업을 하고 막상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디자인 회사가 됐던 뭐가 됐던 월급이 너무 박봉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일이 잘 안 돼.
어려워. 일이 너무 없어서 생활이 안 돼. 그래서 나 이거 미술 전공 괜히 했나? 요즘 배달 알바 월급 세다는데 배달 알바나 할까? 노노.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목표가 있었고 꿈이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한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돈보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그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시간을 벌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 현실의 벽을 피해서 돈을 쫓아서도 잠깐 살아봤고, 그 현실의 벽을 직면하고 넘어서기 위해서 꾹 참고 인내도 해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처음 선택했던 그 선택, 내가 미술을 전공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목표와 첫 선택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했더니 결국엔 그 분야에서 인정받고 또 경제적인 여유도 누리고 작은 성공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미술을 전공했지만 미대를 졸업했지만 취업에 실패했거나 혹은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거나 그렇다면 옆에 있는 친구 보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가 뭐 어디 취직했다거나 프리랜서로 성공의 궤도를 타고 있다거나 그래도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사세요. 스스로를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답을 찾으러 가는 과정을 즐겨보세요. 훗날 그 고민했던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많이 실패해보고 부딪혀 볼수록 더 크게 성장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의 작은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저에게 참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고요. 이게 여러분께 어떤 정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고민하고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만의 멋진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고민할수록 더 멋진 인생 스토리를 만드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멋진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아 강좌 영상과 혹시 미대를 졸업하고 미술학원을 운영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저만의 노하우 영상을 올릴 거니까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